텅 빈 방에 들어온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. 어서 시간이 지나 준혁이를 빨리 보고 싶을 뿐이다. 오늘 밤 잘 버텨봐라. 죽지 말고. 준혁의 장난스러운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올랐다.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? 그냥 컴퓨터로 게임이나 할까? PC방에서 밤샐까? 그냥 학가론 가서 시간이나 죽일까? 아니면 그냥 돌아다닐까?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날 해방시켜주지 못했다.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? 그냥 방을 다시 내놓을까?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 같았다. 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. 단지 전에 입주자와 준혁이의 말뿐이었다. 나한테 보이지 않는데 난 왜 이리 겁을 먹고 있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들자 뭔지 모를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. 그래, 한번 버텨보자. 어차피 살아야 할 집이 아닌가?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인지 조금씩 피로감이 몰려왔다. 아직 저녁 6시밖에 안 되었는데 밖은 점점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다. 기분 나쁜 구름대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. 난 유리창이 모두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들이우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신문지를 덮고 테이핑했다. 그리고 화장실부터 복층 다락방까지 불이란 불은 모두 켰다. 대낮까지 밝은 밀폐된 공간으로 난 우두커니 서 있었다. 거실 한가운데서 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. 정말 나에게도 그들이 보일까? 나는 시간을 보내려 컴퓨터를 켰다. 음악을 들을까? 게임을 할까? 아니면 영화를 볼까?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. 난 멍하게 부팅이 만료된 모니터에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. 나는 결정을 내리고 음악을 켰다. 평소 즐겨 듣던 발라드가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. 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책상 위로 발을 뻗어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들었다.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것도 날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았다.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창밖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다. 난 책상에 올려둔 발을 내리고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. 두껍게 드려진 커튼의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았다. 그리고 살짝 그것을 열어 젖혔다. 그러자 열려진 커튼 사이로 저 멀리서부터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이 느껴졌다. 그리고 곧이어 커다란 유리창 바깥면을 따라 누군가의 눈물처럼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. 봄날의 아지랭이처럼 빗물은 꿈틀대듯 흘러내렸고 그 창에 비친 내 모습도 꿈틀대기 시작했다. 나의 복잡한 신경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나의 형상은 빗물과 함께 심하게 요동쳤다. 난 눈의 초점을 조금 더 멀리 두었다. 헌데 그 순간 내 뒤로 창에 비친 복층의 다락방이 눈에 들었다.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한 복층의 안전턱이 보였다.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의 안전턱이 있잖아요. 거기에 왜 나이가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. 순간 남자의 그 말이 떠오르자 나는 재빨리 창문을 커튼으로 덮어버렸다. 그리고 잠시 동안 초점 잃은 눈으로 커튼 앞에 서서 마음을 추스렸다. 내 등 뒤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. 나는 애써 다락방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다시 의자로 돌아와 몸을 뒤로 눕혔다.
잔잔한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작은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.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. 언젠가 한 번쯤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의 고통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.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엄마와 아빠, 아침이면 들리던 엄마의 잠 깨우는 소리,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의 달그락거리는 소리, 밥솥에서 뿜어대는 쌀이 익어가는 냄새, 화장실에 물레를 가는 소리, 아빠의 전기 면도기 소리, 작업복 걸치는 소리, 아무런 주제도 없지만 늘 밥상에서 제잘거리던 엄마의 수다 소리.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건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. 모두가 날 위로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내 가슴속 깊이 잠재된 트라우마를 씻어주지 못했다. 준혁과 친구가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 자리 배치를 다시 할 때부터였다. 그때 준혁은 내 짝꿍이 되었다. 준혁은 항상 뭔가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녔으며 짝꿍인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놈이었다. 그리고 또 어디서 싸우고 다니는지 가끔씩 얼굴과 팔뚝에서 멍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귀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. 쉬는 시간이 끝나고 준혁에게 풍겨오던 담배 냄새도 간접적으로 준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. 난 그런 준혁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 또한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. 그런 준혁과 친해진 계기가 있었다. 같은 반에 건달 같은 길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준혁을 극도로 싫어했다. 길중은 싸움을 잘했었다. 하지만 준혁도 만만치 않았다. 그 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. 그런 준혁을 향한 길중의 증오감은 당사자가 아닌 짝꿍이 나에게로 향했다. 길중과 그 패거리들은 날 빵셔틀처럼 부려먹었다. 우악스런 길중의 주먹이 무서웠던 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. 그들의 낄낄대는 소리, 다른 아이들의 시선, 그리고 굴욕감 등은 모두 참을 수 있었다. 하지만 내 부모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용서의 대상이나 인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. 길중에 딱 그 몇 마디였다. 뭐? 돈이 없다고? 아, 맞다. 네 돈줄 대시는 분들이 멀리 가셨지? 나에게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길중과 뒤엉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다. 손에 잡히는 대로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길중의 얼굴에 쏟아부었다.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패거리들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준혁이 가로막았다. 꺼져 이 개새끼들아! 가까이 오는 새끼는 나한테 주는 거야. 그렇게 모두가 얼어있는 사이 준혁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오른손 높이 들려진 철제 필동을 천천히 빼앗아 들었다. 그리고 내게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속삭였다. 그만해라. 내 죽겠다.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제서야 피범벅이 되어 있는 길중의 얼굴이 눈에 들었다. 정학이 풀리고 학교에 들어섰을 때 길중이를 포함한 모두는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. 하지만 내 뒤로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는 준혁을 더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. 그 무엇이 준혁과 나의 공통점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 우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.
내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은 준혁이다. 나는 옛 생각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. 과거 상념에 빠져있는 나를 깨운 건 정전이었다. 칠흑같이 어두워졌다. 은은하게 퍼지던 음악 소리는 사라지고 죽음보다 더한 적막감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.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비상등이 켜지면서 빛을 찾는 내 동공을 작아지게 만들었다. 어슴푸레한 노란 불빛은 오히려 음산한 기운을 더하는 것 같았다.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살폈다. 하늘에서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과 비상등 외에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. 하필 오늘 정전이다. 난 창밖을 바라보았다.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등 뒤로 몰려왔다. 그와 동시에 종소리부터 꼬리뼈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렸다. 누군가가 숨을 쉬듯 주기적으로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? 남자의 말처럼 그 차가운 기운은 숨을 쉬고 있었다. 나는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릴 뿐 뒤를 돌아볼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. 주책 없이 떨리는 오른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다.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준혁에게 연결이 된다.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.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.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의 관절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힘을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단지 나의 나약한 생각일 뿐인 걸까?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진 않았다. 다락방에서 스며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내 얼굴을 쓸어내듯 스쳐 지나갔다. 누군가 지금 나와 같이 있다. 이제야 그 남자의 두려움을, 아니 준혁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. 쓰러질 듯한 몸을 추스리고 난 의자에다 몸을 내던졌다. 그리고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어 고개 숙인 자세로 머리를 감싸쥐었다.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뭔지 모를 자존심이 날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다.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.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잊은 듯한 뭔가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.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말아요. 그 남자의 말. 비치는 것이 창이나 거울뿐인가? 빛을 내기 때문에 평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것. 바로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모니터였다.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질끈 감았던 눈을 풀었다. 그리고 자세를 고정한 채 천천히 위를 바라보았다. 검은 모니터 속에서 고개를 든 내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었다. 그리고 내 어깨 뒤에서 천천히 흔들거리는 사람의 발끝이 눈에 들었다. 기절하고 싶다. 그것만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다. 내 의지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. 하지만 그런 나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. 천장에 매달려 길게 축 늘어진 어떤 남자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. 가위에 눌린 걸까?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다.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을 뿐. 그런데 일어나 보니 이상한 거예요.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. 낮에 만났던 남자의 말이 이젠 이해가 되었다.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의 입에서 가는 실처럼 계속해서 침이 흘러내렸다.